통계적 검정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개, 1교시와 2교시에서는 통계적 검정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들, 개념들을 여러분들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에 대한 검정, 그것을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경우 또 시그마를 모르는 T검정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시행한 거를 여러분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검정과 관련해서 비율에 관련되는 검정, 또 분산과 관련되는 검정, 즉 모비율에 대한 검정, 모분산에 대한 검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검정을 실질적으로 세스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출력 나온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되는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주제 비율, 모집단에 대한 비율, 모비율에 대한 검정입니다. 모집단에 대한 비율은 이런 거죠. 제조업 관련해서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뭐 분량률 이런 것들이 비율에 해당되는 거고요. 어떤 뭐 사회 여론 또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지지율 또는 찬성률 등과 같은 어떤 특정 그런 속성을 갖는 그런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 그것의 기준은 n하고 비율 np를 곱한 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죠. 또는 n에다가 1-p를 곱한 게 또한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적정한 기준 하에 보통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는 정규분포로 근사한 Z 검정을 여러분들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Z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뽑은 것의 비율 P바 마이너스 기무가설화에서의 모집단의 비율 P 나누기 P바 표본 비율에 대한 표준 오차가 뭐예요? P1-P 나누기 N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 Z 검정을 수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표본 크기가 크지가 않다. 그럴 경우 NP가 5보다 작든지 또는 N의 1-P가 5보다 작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확한 분포, 즉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정확한 확률을 계산해서 유의확률 P값을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정확 검정이라고 하는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검정을 수행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스에서 출력 결과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검정은 첫 번째 이제 가설을 세우고요.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요. 적절한 기무가설과의 합치 정도를 나타내주는 검정 통계량을 선택하고요. 그를 통해서 통계량 값을 계산하든지 또는 유의확률 P값을 계산해서 통계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요. 그 결론에 따른 결과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율 P에 대한 검증의 예인데요.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회사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과거에 15%였다고 합니다. 이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다시 뭐라고요? 줄이기 위해라고 하는 건 15%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제품 중 400개, 즉 N=400개를 400개를 뽑아 조사한 결과 불량품이 54개가 발견됐다 이거죠. 54개가 발견이 되었다. 이런 데이터에 의한 근거를 기준으로 불량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한쪽 방향에 관심이죠. 낮아진 쪽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의 수준 5%에서 검증해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무가설을 보면요. 기무가설을 보면은 어느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량률은 과거 15%와 같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P는 0.15다 이런 거고요. 대립가설은요. P가 뭐 0.15보다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0.15보다 작다 이런 거죠. 단측 검정인 걸 볼 수 있어요. 즉 기각력은 왼쪽에 꼬랑지에 그 영역이 잡혀지겠죠. 유의 수준은 5%로 하라고 했어요. 검정 통계량 Z는
P반은 어떻게 돼요? P반은 400개 중에 표본 비율은 54. 400분의 54죠. P반은 400분의 54에서 0.135가 계산돼 나옵니다. 마이너스 P는 기무가설하에서 0.15고요. 나누기 루트 분모에 있는 P는 0.15, 1-0.15 나누기 N 400이죠. 그래서 Z 검조량 통계량이 0.135 마이너스 0.15 나누기 루트 0.15 곱하기 0.85 나누기 400해서 마이너스 0.84가 나옵니다. 한쪽 방향에만 5%였죠. 왼쪽. 그 왼쪽 꼬리가 5% 되는 경계값 Z 값은 마이너스 1.645입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0.84는 마이너스 1.64보다 더 왼쪽에 있지 못하죠. 그래서 기각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해석은 제품에 대한 불량률이 과거에 비해서 종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런 충분한 근거는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요번에 이제 분산에 대한 검정을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검정인데요.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은 보통 분산이라는 건 변이잖아요. 변동. 그래서 정밀 계측기기 측정이 있어서 대단히 정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확도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대 정밀도를 요구하는 현대 산업에서 분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고요. 제품이 균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의 품질의 향상은 바로 베리에이션, 분산을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예를 살펴볼게요. 새로운 측정기구의 정확도를 검사하기 위해 어떤 액체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을 16번 측정했대. N 이꼬르 16입니다. 기존 측정기구의 정확도로 분산이 과거 시그마 제곱 이꼬르 0.09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측정기구에 의해서 할 경우 바로 그 분산이 과거보다 더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느냐, 더 정밀해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유수준 5%에서 검증해 봐라. 그리고 실질적인 자료가 16번 측정한 자료가 3.6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3.2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려면 먼저 귀무가설은요. 귀무가설은 과거와 차이가 없는 거죠. 새 측정기구의 정확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그 모집단의 분산은 과거 기존 측정기구의 분산과 다르지 않다. 차이가 없다 해서 0.09고요. 대립가설은 과거 새 측정기구의 분산은 과거 0.09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쪽 방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0.09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유의 수준은 0.05고요. 분산에 대한 검정은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카이 제곱은 거기 보다시피 n-1의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카이 제곱의 자유도는 이제 n 빼기 1 15가 됩니다. 16 빼기 1에서 n은 16이고요. 빼기 1이고요. s제곱은 그 주어진 자료 16개에 대해서 분산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기값 빼기 평균, 편차를 제곱해서 다 돼서 n-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0.034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분모의 시그마 제곱은 원래 주어진 것 0.09죠. 5.667이 나와요. 그래서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건 왼쪽에 기각력이 있는데요. 그 경계값이 얼마예요? 7.261보다 더 왼쪽에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7.261보다 더 왼쪽에 있죠. 그래서 기각치가 7.161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 H0를 우리가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해석은 새 측정기구의 분산이 0.09보다 작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똑같이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 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한 그런 가설 검정의 문제를
C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이런 겁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보면요. 슬러시 스타 단일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의 평균 검정 해서 시그마를 모르는 디폴트인 T 검정, T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코멘트 문이 스타 슬래시에서 달려 있고요. 데이터 CS 데이터셋 이름은 CSI라고 소문자로 뒀어요. 세미콜론에서 데이터 문이 닫혔고요. 인풋 입력문은 CSI 값을 입력할 거고 골뱅이 두 개를 통해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계속 자료를 입력하겠다. 세미콜론 닫혀서 인풋문이 끝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라벨문을 뒀는데요. CSI는 바로 소비자 만족도 지수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카즘은 세미콜론에서 자료 입력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75, 63, 49 이렇게 만족도 점수가 60점까지 입력하고 나서 세미콜론을 닫아서 자료 입력이 끝인 걸 알리고요. 런에서 세미콜론을 닫아서 데이터, CS 데이터셋이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프로시저 이름이 T-테스트입니다. T-테스트. 대문자로 되어 있죠, 여기. 데이터 이름은 CSI, 위에 CS 데이터셋 이름을 줬고요. 귀무가설 H0는 70이라고 둔 겁니다. 변수는 뭐에 대해서? CSI에 대해서. 그리고 런에서 이제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분석을 수행하라는 거고요. 그 아래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T-테스트 프로시저를 이용하지 않고 유니베리에이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프락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 이꼬로 CS 데이터셋 이름 CSI mu0 이꼬로 70은 mu 이꼬로 70을 검정한다는 거고요. 알파 이꼬로 0.05 그러면 이제 5% 여러분들 신뢰 유의 수준을 5%를 지정을 해준 거죠. CI 베이직 해가지고 세미콜론에서 이것을 신뢰 구간까지 구해주는 걸 의미하고요. 변수는 고객 만족도 지수, 소비자 만족도 CSI에 대해서 하라는 거고요. 런에서 이제 수행을 하라. 프로시저 분석 절차가 끝난 걸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요, 먼저 출력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T-테스트 프로시저에서 맨 위에 스태티스틱스에서 나와 있는 걸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variable CSI에 있어서 n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25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는 몇 개? 25개인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ean이라고 되어 있는 MEN 보면 X바 표본 평균은 72.3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냥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표준 편차 S가 11.6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죠. 11.6 나누기 루트 25 하면 2.32 STD-ERR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가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 검정 통계량이 나와 있죠. 거기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도 DF는 24, 즉 N-25 빼기 1에서 자유도가 24가 나와 있고요. T값 1.0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T는 이렇게 되어 있죠.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죠. 그러니까 x바가 얼마? 72.32 마이너스 뮤 이는 70이었죠. 나누기 루트 n분의 s 즉 11.6 나누기 루트 25 하면은 1.000이 나옵니다. 그다음 PR 절대값 t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얻게 된 t값보다 더 꼬랑지 쪽의 확률이죠. 바로 이걸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값이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P값이 양쪽 P값이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0.3273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위치 모수 검정은 뮤 이꼬르 70에 대한 검정인데요. 바로 T 검정을 한 것, 부호나 부호 순위는 나중에 이제 배우지만 비모수적 검정을 한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요. CS에서 프락
t-테스트를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 검정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방금 한 예는 소비자 만족도 지수의 모평균이 70이다가 기무가설이고요. 7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인 겁니다. 그래서 뮤 = 70 또는 뮤가 70보다 크다는 가설에 대해서 유의수준 5%에서 검증을 수행한 거고요. 이 경우 프락 t-테스트 명령문에 h0 = 70으로 지정하면 되고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출력 결과를 보면 표본 평균 72.32, 표준 편차 s = 11.6, 검정 통계량은 t는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였죠. 72.32 마이너스 70 나누기 11.6 나누기 루트 25 하면 1이 됩니다. 여기다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 그래서 11.6 나누기 루트 25 하면 2.32가 된 거죠. 그리고 통계표를 찾아도 경계선 기각치가 1.71인데 1.000은 1.71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만족도 지수의 모평균이 70 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충분한 증거가 안 되고요. 유일 확률도 이것이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측으로 나와 있는 P값 0.3273을 반으로 쪼개보면 0.1637이고요. 그것이 유의수준 0.05보다 작지가 않죠. 그걸 넘쳐 흐르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또 CI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통해서 신뢰 구간도 구해봤는데 67.53과 77.11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 70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 뮤 = 70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70보다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가설 검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 예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모비율에 대한 검정입니다. 모비율에 대한 검정은 불량률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15%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본 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슬래시 스타에서 프로그램 단일 모집단의 모비율에 대한 검정에서 FREQ 프로시저 스타 슬래시 해가지고 코멘트문을 달아놨고요. 세스 데이터셋 이름은 GOODS 굿.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서 굿이라고 했고요. 인풋문은 스테이트에서 여러분들 이제 불량이냐 아니면 양품이냐 이런 겁니다. 문자에서 달러 표시를 했고요. 해당되는 카운트 개수를 COUNT로 해서 골뱅이 둘로 해서 자료 입력을 했습니다. 카스문 해서 세미콜론 닫았고요. 분량이 54개, 400개 중에 540개라 그랬죠. 양품 굿이 얼마? 340몇 개. 세미콜론을 닫고 런해서 데이터 스텝을 마쳤습니다. 프락 FREQ에서 빈도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데이터는 GODS고요. 오다이코로 데이터에서 바로 그 분량률, 자료 입력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분의 54라고 하는 표본별 P바가 0.135가 계산될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 웨이트는 바로 카운트라고 하는 것은 한 줄의 자료가 입력됐다고 해서 자료가 하나가 아닌 거죠. 분량이 54개. 양품이 346개라고 하는 그 가중치를 횟수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에서 카운트라고 했고요. 이그젝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불량이냐 우량이냐 하니까 이항분포에서 정확하게 유의확률을 계산해 달라.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이그젝트 바이노미알 세미콜론으로 닫혀 있습니다. 테이블수에서 스테이트 즉 불량인가 양품인가를 표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바이노미알인 경우는 P가 얼마? 0.15. 알파는 얼마? 유의수준 0.05에서 이제 검정을 하라는 거고요. 런해서 그 프로시저를 분석 프로시저를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우측 결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빈도를 보세요. 스테이트 푸어. 분량이 54개, 양이 346개고요. 400개 중에 100분율 보면 P바가 0.135죠. 13.5%. 이항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거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구간 하한 상한도 나와 있고요. 이항분포에 의한 정확한 신뢰구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 기무가설 P = 0.15에 대한 검정 H0에서의 AS이라는 건 이제 정규 분포의 근사에서 검정한 겁니다. 그래서 Z 값을 보면 마이너스 0.840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보다 작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하니까 단측 P값이 0.2004가 나왔죠.
이걸 이항분포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P값이 0.2226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결과들이 결과에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결과 해설을 보면 이항분포에 한 정확한 유의항률은 단칙 P값을 0.2226을 기문값을 기억할 수 없다. 정규 근사에 의한 것은 Z값이 마이너스 0.8402로 계산되고 P값은 0.2004이다. 그래서 새로운 공정법에 의한 불량률이 기무가서 15% 차이가 없다가 있고 10% 작다고 말할 수가 있냐면 P값을 보면은 그 유의 수준보다 크죠. 기무가서를 기각할 수가 없어서 불량률이 15%보다 작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또한 신뢰 구간을 구한 것도 보면은 0.103에서 0.173, 그러니까 0.15가 거기 사이에 있죠. 신뢰 구간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15%보다 작은 그 구간을 벗어나 있지는 않다라는 가설 검정 결과와 신뢰 구간에 의한 결과가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주차에서는 가설 검정에 대한 걸 여러분들 소개를 했고요. 모평균에 대한 것, 모비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분산에 대한 것, 손으로 직접 하는 것 해봤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해결해 봤습니다. 과제를 몇 개 내줄 텐데 그거를 직접 풀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가설 검정을 완전히 익히길 바랍니다. 네, 3주차, 11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